안녕하세요. 오토캐드 2011 오늘은 3D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요. 저는 박영민 강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토캐드 2011에서 바뀐 3D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3D 좌표를 이용해서 물체의 뼈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뷰에 관련된 위에서 보는 상태, 정면에서 보는 상태 이런 식으로 뷰에 관련된 내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오토캐드 2012를 여시면요. 화면상에 보이는 것과 같은 상태가 나옵니다. 자, 우선은요. 2010과 2011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2010을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2011을 본다 해도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우선은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자, 위쪽에 보이시는 요 3D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자, 여러분이 요 작업창을 이용해서 화살표를 누르셔서 2D와 3D를 전환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위쪽에 보여지는 이 부분은 신속 접근 도구막대라고 해서 우리가 자주 사용이 되는 도구막대들은 이 안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장한다거나 오픈한다거나 또는 새 도면을 열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자주 사용이 되는 부분이어서 일일이 이 A라는 단추를 눌러서 찾아 들어가는 것보다는 신속 도구막대 안에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편하시겠죠. 자, 그리고 리본 메뉴가 있고요. 리본 메뉴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찾으셔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또는 밑에 커맨드 라인이라는 이 명령 윈도우 안에서 명령어를 직접 넣으셔도 됩니다. 자, XY 좌표계 보이시나요? 2D에서 작업을 했을 때는 X축과 Y축 두 가지 좌표계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니은자 형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원점을 기준해서 X축 방향이 이쪽이었고요. 원점을 기준해서 위로 가는 이 방향이 Y축이었어요. 그런데 좌표계가 3D로 바뀌면서 Z축이 하나 더 추가가 됐다는 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아래 하단에 보시면 상태 막대라고 해서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용지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 알고 싶다 그러시면 이 부분의 수치값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는 자, 여기 있는 펑션에 관한 기능들은 요 안에서 자,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들이고 이렇게 약간 밝게 그려져 있는 얘네들은요.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상태 막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2D와 3D를 변환해주는 부분은 아래 하단에도 있고 위에 상단에도 있다라는 거 편하신 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도명 영역이라는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3D 좌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언뜻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여태까지 작업했던 2J 좌표계라는 것은 X축과 Y축으로만 작업이 되었던 평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윗면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박스 형태인데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게 되면 뭐만 보이나요? 이렇게 네모 표시만 보이겠죠? 자, 지금까지 2D에서 작업했던 상태는 전부 다 윗면인 상태를 작업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3D 좌표계는요. 여기에 Z축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지요. Z축은 대부분 이제 돌출되는 값인데 자, 이렇게 Z축이 하나 더 추가가 됨으로 인해서 3D의 입체적인 도형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원점을 기준했을 때 자, 여기가 윗면이고요. 박스의 윗면, 여기가 박스의 정면, 여기가 박스의 우측면이다. 반대쪽 면은 좌측면이 되는 것이고 정면의 반대쪽 면은 뒷면이 되는 것이고 윗면의 반대쪽은 밑면이 되는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뷰를 보셔야 되는데요. 자, 뷰에 가시면요. 자, 이렇게 도구 리본 메뉴에 가시면 뷰에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자, 뷰라는 부분에 보시면 탑이라는 건 박스의 윗면을 보겠다. 만약에 이런 박스라고 하면 윗면인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네모 표시가 보이겠죠. 바텀이라는 것은 밑면입니다. 윗면의 반대쪽인 아랫면을 본다라는 거고요. 좌측면은 아까 좌측면.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이 좌측면이죠. 오른쪽 면, 여기가 우측면이고요. 프론트는 정면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얘는 뒷면이라고 해서 뒤에 있는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윗면에서부터 뒷면까지는 전부 다 한쪽의 면만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3D 입체적으로 보고자 한다라고 하시면 밑에 있는 이 네 가지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SW 아이소메트릭이라는 건 뭐냐면 S라는 건 여러분 보시면 source라는 거죠. 자, southwest라는 것은 남서쪽. 자, 남서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southwest. 자, southeast라는 것은 남동쪽을 보겠다 이 소리고요. 그 다음에 northeast라는 것은 북동쪽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northwest라는 것은 북서쪽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를 보았을 때 어느 면이 보여지는지를 그림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2D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D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 Southeast라는 SE 아이소메트릭 이 부분에 가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정면에 우측면에 윗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나는 2D로 넘어가야겠네 라고 하시면 2D상으로 가겠다 라고 하시면 탑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나는 3D로 가겠다 라고 하시면 3D는 기본 상태가 탑 폰트 라이트이기 때문에 Southeast in SE 아이소메트릭이 요게 부분을 체크해 주셔야지만 내가 일반적인 표준 3D 상태로 바뀐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3D 기본 상태는 얘고요. 2D 기본 상태는 얘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화면상에 보여지는 이 예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혀 면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뼈대만 라인으로 그리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이 보시면 항상 밑면부터 작업을 해주시라는 거. 밑면이라고 하면 여기 밑에 보여지는 이 사각형을 얘기합니다. 자, 이 사각형을 작업을 하신 후에 여기 엔드 포인트를 잡으시고 자, 이렇게 한쪽 면씩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와 있는 치수를 보시면서 이 뼈대 그림을 그리는 부분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토캐드 2011 화면을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토캐드 2011을 여는 방법은 아시죠? 아이콘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이콘이 있으시면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고요. 자, 그러면 우선은 지금 현재는 2D인 상태입니다. 화살표를 누르셨을 때 3D 모델링으로 가시면 됩니다. 3D 베이직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면 3D에 관련된 것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이 거의 다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사용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나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시면 여기 걸 사용하셔도 돼요. 알아두실 것은 3D 베이직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기 있는 것만 사용하셔도 돼요. 솔리드에 관련된 것만 있다라는 거. 자, 우리는 3D 모델링이라는 부분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자, 모델링에 가셔서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모델링을 해주는 거죠. 자, 지금 3D 모델링을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재질을 넣어주는 재질 팔레트 창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재질을 넣을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X로 닫고요. 나중에 우리가 재질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때 이 창을 열어놓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터페이스를 좀 확인해 보게 되면요. 자, 이 A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안에 세이브라든가 오픈이라든가 세이브 as new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죠. 자, 옵션에 가시면요. 밑에 옵션에 가시면 화면의 바탕 색깔을 좀 바꾼다거나 여러분이 글꼴의 채를 바꾼다거나 기본적인 사항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Files라는 부분 말고요. 디스플레이에 가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컬러라는 부분을 클릭했을 때 여러분이 바탕이 지금 현재는 흰색이잖아요. 나는 얘를 검정색으로 바꿀래요 라고 하시면 자, 화면의 바탕의 색상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화면 색상 바꾸는 거는 뭐 요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2D로 가고 싶다 그러시면 다시 2D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작업창을 이용해서 전환을 해주시면 되고 리본 메뉴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시는데 홈에는요.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주 사용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여러분이 클릭해 보면요. 똑같이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아이콘들이 많습니다. 자, 홈에도 익스트루드 박스가 있듯이 익스트루드 박스가 전부 다 솔리드에 관련된 거거든요. 솔리드라는 이 탭을 눌러도 이 안에서도 익스트루드와 박스가 여기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작업을 하든 그거는 똑같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서페이스에 관련된 것도 있고 메쉬에 관련된 것도 있고 또는 렌더러에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탭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눈여겨보시고요. 자, 여기에다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된다라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주셔야 할 것은 뷰에 가셔서 자, 3D 상태로 바꾸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앱, 프론트 여기 쭉 나와 있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SW, SE, NE, NW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Southwest, Southeast, Northeast, Northwest 여러 가지가 있는데 3D 상태는 가장 기본적인 Southeast다. 그래서 얘를 선택해 주셔야지만 도형의 탑과 정면과 우측면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는 거고요. 요렇게 생긴 좌표계가 표준 좌표계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다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자, 제가 우선은 그림을 그리고 나서 다시 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라인에 들어가셔서 자, 퍼스트 포인트를 찍으시고 반드시 직교 모드를 켜주세요. F8번을 누르셔서 마우스를 X축 방향으로 드래그하면 X축, Y축, Z축까지 인식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그림 그리듯이 그리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정류면체 박스를 그리고자 한다. 자, X축으로 예를 들어 100이다 그러시면 100 주잖아요. 자, Y축으로도 100 줄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여기도 100 줄 거다. 밑으로도 100 주겠습니다. 아이고, 10이 갔네요. 자, 다시 100. 자, 위로 갑니다. 위로 100 갑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또다시 그리는 것보다는 요 사각형을 그대로 뭐 하면 되죠? 위쪽에다가 복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엔드 포인트를 잡으셔서 요 사각형의 모서리 엔드 포인트를 잡아서 위에 엔드 포인트에다 찍고 라인에 가셔서 자, 요 부분을 이렇게 좀 확대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점과 끝점을 잡으시고 자, 이렇게 끝점과 끝점을 잡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럴 때 너무 모서리가 겹쳐져서 잘 못 보겠다 그러시면요. 자, 위에 여기 보이시나요? 손바닥 그림도 있고 줌의 기능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화살표를 누르셔서 줌을 사용하셔도 되고 또는 궤도로 들어가서요. 궤도를 이용해서 얘네를 살짝 이렇게 돌려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모서리와 뒤에 있는 모서리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보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박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박스에서 자, 다시 SE 아이소메트릭 클릭하게 되면 정확하게 정류면체 박스가 나온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뼈대를 그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제를 통해서 이 뼈대를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그림을 나란히 놓을까요? 그림을 나란히 놓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니까. 자, 예제 파일을 간단히 이렇게 놓고요. 자, 사이즈를 좀 조절하셔서 자, 요 화면을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키워서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우선 봐야 할 부분은요. 밑면부터 작업을 할 거니까 우선 밑면을 정확하게 보시고요. 자, 라인에 가셔서 밑면부터 작업합니다. 이쪽으로 74지요. 여기 보시면 74라고 나오잖아요. 74하고 엔터 치시고요. 이쪽으로는 얼마입니까? 25랍니다. 25. 도면이 빨리빨리 눈에 안 보이면 안 되죠. 74. 자, 여기가 25. 자, 지금 한 부분이 어디냐면요. 자, 여기가 25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74라고 나와 있어서 밑면인 여기 작업을 한 거예요. 여기 밑면에 자, 이 부분에 작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상태에서 이제 우측면에다가 요 작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 장면은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라인에 들어가셔서 여기에다 먼저 찍으시고 위쪽으로 66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아까 25라고 했고 밑으로 22라고 되어 있고 옆으로 19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밑으로도 얼마? 22고요. 옆으로 19. 그리고 엔드포인트 찍으시면 우측면이 완성이 되었는데 우측과 좌측이 똑같으니까 굳이 또다시 그리지 마시고요. 자, 요 부분만 그대로 카피를 하셔서 자, 엔드포인트를 어디에다가 이쪽 엔드포인트에다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러면 좌측과 우측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요번에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 이쪽이요. 자, 지금 보시면 어디를 할 거냐면 이제는 자, 여기 이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부분을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얘가 19고요. 얘가 18, 얘가 25, 38, 25, 얘가 18, 19 이렇게 작업해서 밑으로 그냥 그대로 카피하면 되겠죠. 이 내용을 이렇게. 그래서 라인 이어줄 겁니다. 자, 우선은 라인에 가셔서요.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18이라고 했고요. 자, 위로 얼마? 25. 다시 옆으로 얼마? 38. 자, 밑으로 얼마? 25. 자, 옆으로 얼마? 18. 이렇게 됐어요. 근데 선이 너무 겹쳐지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았던 요 궤도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좀 살짝 이렇게 들어줍니다. 들어서 여기 부분이 제대로 보이게끔 돌려놓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카피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얘와 얘. 자, 이 부분을 그대로 카피해서 이 밑으로 카피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엔드와 엔드 이어주시고 엔드와 엔드, 자, 엔드와 엔드, 자, 뒤쪽 모서리도 엔드와 엔드 이어주시면 이 앞쪽 부분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복잡하게 그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 선이 더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복잡하게 작업하실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에 카피를 해버리면 되거든요. 자, 이번에 윗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윗부분은요. 지금 보아하니 한쪽만 그려서 옆으로 밀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 라인에 가셔서 자, 어디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까요? 31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위에도 엔드에서부터 여기가 13이래요. 대각선의 길이는 모르니까 끊어주시고 위쪽으로 6만큼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대각선 라인을 그리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 역시도 카피하도록 합니다. 이 선과 이 선을요. 엔드를 잡으셔서 엔드로 카피하시고 나머지는 선과 선을 그대로 연결만 시켜주시게 되면 자, 앞쪽에 있는 이 한 부분이 끝났습니다. 자, 이 한 부분이 끝나셨으면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반대쪽으로 그대로 밀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밀어, 무엇을? 자, 얘네를 잡아서 얘만 밀어를 할 거잖아요. 그쵸? 어디를 기준해서?
자, 여기 부분에 이 밑에 밑면의 중간 라인을 잡으셔야지만 정확하게 미러가 되겠죠. 자, 라인에 엔드와 엔드로만 이어주시면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3D 뼈대 작업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할 것은요. 우선은 작업을 할 때는 항상 뷰에 가서 3D 모델링으로 바꾸고 나서 뷰에 가서 우선은 3D 상태로 바꿔줘라. 3D 상태로 바꿔줄 때는 Southeast Isometric이라는 얘를 선택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물체를 보았을 때 위에서 보여지는, 정면에서 보여지는, 우측에서 보여지는 탑, 프론트, 라이트 상태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표준인 상태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얘를 탑으로 돌리게 되면 이 객체를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림이기 때문에 화면상에 보여주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얘를 뭐라 할까요? 라이트로 해야겠다 그러시면 라이트에서 우측에서 보여지는 상태는 이 상태인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프론트에서 돌려놨다 그러시면 정면에서 보여지는 상태는 이 상태다 라는 거죠. 3D로 돌리겠다라고 하실 때도 자, SE 아이소메트릭 하시면 탑 프론트 라이트 상태로 바뀐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우리가 뼈대를 그릴 때는요. 반드시 3D 상태에서 물론 2D 상태에서 기본 그림을 그리고 난 이후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뼈대 자체, 3D 자체를 그리실 때는 먼저 뷰의 상태를 3D 상태로 바꿔놓고요. 라인으로 작업을 하는데 반드시 직교 모드를 켜고 작업을 해야 정확한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요. 또 너무 모서리가 겹쳐져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면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이 궤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준다? 살짝 물체를 돌려가면서 해줘야 정확한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첫 시간이고요. 요 뼈대를 그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뼈대, 그려놓은 뼈대에다가 3D 페이스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면 처리하는 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